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앱손의 평판 스캐너 퍼펙션 V850 프로를 리뷰를 하고 퍼펙션 V600 포토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름 사진을 거의 촬영하지 않는 필름 초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퍼펙션 V850 프로는 저 같은 필름 초보도 매우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용 포토 스캐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뉴트로가 트렌드라서 필름 카메라 인기도 많아지고 필름 사진에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필름 사진 같은 경우에는 현상, 인화, 스캔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현상과 인화는 솔직히 셀프로 하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요. 스캔은 상대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셀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리뷰할 주인공인 앱손 퍼펙션 V850 프로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박스가 크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품을 다 꺼내보면요, 스캐너 본품이랑 요거 전원 코드랑 어댑터 제공해 주고요, 컴퓨터랑 연결할 수 있는 USB 선도 제공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CD로 제공을 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앱손 스캔 드라이버입니다. 메뉴도 직관적이고 스캔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다만 요새 CD-롬 드라이브 자체가 없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오랜만에 외장 CD-롬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설치해 봤습니다. 그리고 엑스라이트 i1 스캐너를 통해서 스캐너 프로파일링을 지원해 주고요, 또 실버패스트 SE+8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스캔과 보정이 가능하다는군요. 다음으로는 요거 필름 스캔 장치라고 불리는 필름 홀더인데요, 스캔을 할 때 필름을 이제 고정해주는 프레임 역할을 해주는 부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상당히 빡세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힘들어라. 다 뜯고 보니까 V850 프로는 4가지 필름 스캔 장치를 2개씩 제공해 줍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35mm 슬라이드 12컷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35mm 스트립 18컷짜리. 그 외에도 이렇게 2가지 종류를 더 제공해 주고요. 이것들 각각 2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뚫려 있어서 별도의 막이 없지만은, 이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아크릴 같은 걸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커버를 연 다음에 필름을 장착하고 그 다음에 닫아서 고정을 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러한 필름 스캔 장치와 앱손의 스캔 드라이버 등의 소프트웨어를 함께 활용하면 초보자도 손쉽게 필름을 스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캔하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품의 외관을 보자면요, 8x10 대형 필름까지도 한 번에 스캔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원터치 버튼으로 별다른 조작 없이 스캔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고요. 또 레디 스캔 LED 기술을 채용했는데 말은 어렵지만 수온을 활용하지 않고 LED 백색광을 이용해서 대기 시간이 짧으며 동시에 매우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펙션 V850 프로의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요, 해상도가 최대 무려 6400dpi까지 지원이 됩니다. 보통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3200이나 4800dpi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굉장히 해상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출력을 할 때, 즉 인화를 할 때는 300dpi만 되더라도 꽤나 고해상도라고 해서 사진 하시는 분들한테는 300dpi가 매우 친숙한 숫자이고 또 고해상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스캔할 때는 작은 필름을 스캔해서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해상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할 때는 광학 밀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퍼펙션 V850 프로는 광학 밀도가 최대 4.0D 맥스로 안부 디테일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앱손의 최고급 라인답게 프로분들이 현업에서 활용하시기에도 모자람 없는 이미지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화된 사진을 스캔할 때도 좋고 당연히 문서를 스캔할 때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특히 A4 용지 기준으로 300dpi 고속 스캔으로 설정하면 12초 만에 스캔이 완료되는데요,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스캔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러려면 필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번 리뷰를 맡으면서 오랜만에 여기저기서 필름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웃어주시고 팔을 이렇게 기대봐요. 그렇지.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끝났다. 오. 확실히 필름으로 촬영하니까 결과물을 미리 볼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맛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랜만에 촬영을 해보는데 이거를 안에 있던 필름은 많이 쓰시는 거, 호지 필름 200짜리고, 자, 새 필름 주시죠. 다음 거는 액타 100 코닥사 제품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필름은
쓰던 거는 그 안쪽에 넣어주세요. 자, 이건 니콘 100인데 얘는 자동 카메라라서 상당히 편하게 장착이 돼요. 필름 넣고 누른 다음에 셔터 한번 눌러주면 장전 끝. 간단하죠? 약간 짝다리 짚고. 네? 약간 짝다리 짚고. 한번 웃어주세요. 그 약간 거기 반대쪽. 팔을 약간 팔꿈치를 허리랑 그 공간을 두면 붙이지 말고 약간 공간을 두고. 한다. 그 약간 고개 이쪽으로. 그쪽으로. 비계를 계속 채워봐. 어떻게? 절로? 그렇지. 됐다. 하나, 둘. 자, 그래서 이날은 결국 이렇게 후지 200과 코닥 액타 100으로 작업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문 현상소에 맡겨서 이렇게 현상과 스캔, 인화도 모두 마쳤어요. 이날 외에도 틈틈이 촬영을 해서 총 4롤 정도의 샘플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면 같이 스캔을 해보시죠. 가장 먼저 필름 스캔 장치에 네거티브 필름을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먼지와 지문을 막기 위해서 장갑을 껴주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할게요. 얘는 135 포맷 18장 들어가는 스캔 장치인데요. 먼저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 면을 위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먼지를 제거를 해주시고요. 장착을 하시고 나서 자동으로 스캔을 하면은 순서가 아래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내가 1번으로 지정해 놓으면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좌우가 반전되지 않도록 장착해 주시면요, 스캔한 결과물도 좌우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스캔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번 더 먼지를 털어 주시고요. 닫으실 때는 한 번 닫고 나서 이게 주변이나 끝부분에 사진이 촬영된 부분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여기가 조금 공간이 남고 얘가 지금 이렇게 가려졌다 그러면은 살짝 움직여서 이 끝부분이 커버에 덮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위치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시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1차 준비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를 열어서 여기 있는 문서 매트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평판 위에도 먼지가 있으니까요, 가볍게 한번 먼지를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스캔 장치를 넣어야겠죠? 스캔 장치를 놓으실 때는 이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구멍이 있고요. 여기가 요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구멍에다가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마지막에 한 번 더 먼지를 털어줘요. 스캔은 먼지와의 전쟁이죠. 하지만 어차피 완벽하게 제거하기도 힘들고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곳곳에 높이 조절 장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스캔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덮개를 덮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앱손 스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스캔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 구성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초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네요. 여기서 자동 모드와 홈 모드, 또 프로페셔널 모드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싫다면 이쪽에 자동 모드를 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홈 모드나 프로페셔널 모드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는 프로페셔널 모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형식에서는 필름 홀더 사용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컬러 네거티브 필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미지 형식에서는 컬러 비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최고 좋은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48비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스캔은 제가 체크를 하지 않고요.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좋은 거 6400 DPI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누를게요. 바로 스캔을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한번 미리 보기를 눌러줘야 되네요. 미리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스캔이 진행이 되죠. 미리 보기가 완료되면은 이렇게 우측에 미리 보기 창이 뜨는데요. 이 창이 왼쪽으로 자꾸 붙는 이유는 이 미리 보기 창을 보기 편안하고 이렇게 인터페이스 왼쪽으로 붙는 겁니다. 일단 창을 좀 더 키워볼게요. 일단 저희가 필름 홀더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썸네일로 뜨는데 여기 일반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필름 홀더까지 포함해서 마치 문서 스캔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중에서 앱손 스캔 드라이버가 사진인 부분을 따로 추출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썸네일입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좌우 반전이나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세로 사진들은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는 세로 사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더 회전시킬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혹시라도 좌우가 반전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반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자동으로 속간해주는 기능이 없으면요, 아까 문서로 스캔한 것처럼 보여지는 화면에서 어느 부분을 스캔할 것인지를 막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솎아주니까 그런 작업이 생략돼서 매우 빠르게 필름 스캔이 가능해요. 다만 단점이 있는데 사진 비율이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문서 크기가 가로가 35.2 그리고 세로가 21.2인데요. 원래 135 포맷은 가로가 36mm, 세로가 24mm잖아요. 그 바람에 위아래 부분의 일부가 크롭이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여기 일반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스캔하고 싶은 영역을 드래그해서 일단 확대를 한번 눌러줍니다. 확대를 누르면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미리 보기 스캔을 들어가요. 자, 여기 와서 헷갈리니까 일단 회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영역을 스캔할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 오류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넓이와 높이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가로는 36mm, 세로는 24mm. 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선택 영역의 크기가 조금 변하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 정도로 그 스캔할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다만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귀찮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조금 크롭이 돼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썸네일에 가서 확인, 이런 식으로 앱손 스캔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사진을 추출해내는 것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을 해봐야겠죠? 여기 미리 보기 하시기 전에 이쪽에 있는 각종 옵션들을 선택해봤자 다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미리 보기를 완료하고요. 여기 있는 거 뭐 세로로 된 거 가로로 올리고 막 이렇게 다 돌리고 설정을 마친 다음에 이쪽에 있는 모드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각 기능들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 일단 디지털 IC 테크놀로지만 체크를 하고 스캔 버튼을 누를게요. 스캔을 누르면은 파일 저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위치,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내 문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은 지금 코닥 액타니까 100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시작 번호를 001로 하겠습니다. 이거 뭐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여기다가 날짜를 넣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형식은 JPG부터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후버전까지 생각을 하시면요, TIFF 파일로 하는 게 좋겠죠. TIFF로 설정을 하고요. 대신에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보통 그냥 디폴트 상태로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짜잔, 이렇게 스캔이 시작됩니다. 지금 컬러 비트도 48비트고 해상도도 6400dpi인데다가 디지털 IC도 켜놨고 저장 옵션도 TIFF 파일로 해놨어요. 거의 최고 사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작업하는데 18장에 3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싫다면요, 설정을 조금 바꾸시면은 작업 속도를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또 몇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데, 첫 번째가 먼지 제거 기능인데요. 필름 스캔하다 보면은 아무리 블로우질을 열심히 해도 여기 좌상단 위에나 또 필름이 손상돼서 이렇게 하단부에 일자로 지나가는 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먼지 제거 기능을 켜고 스캔하시면은 이 정도로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디지털 IC 테크놀로지 부분을 체크를 하면요, 먼지가 더 많이 제거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필름이 손상돼서 하단부에 선이 가 있던 게 훨씬 더 말끔하게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IC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느낀 점이, 저희 와이프의 이 소매를 보시면요, 원본에서는 이렇게 소매가 있는데 먼지 제거라면요, 얘를 먼지로 오인해서 없애버려요. 근데 디지털 IC를 돌리면은 소매가 먼지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해서 살려주더라고요. 이런 건 좀 신기했네요. 다만 이렇게 디지털 IC 기능을 체크하면요, 스캔 시간 자체는 더 오래 걸려요. 하지만 이게 압도적으로 후보종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시간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역광 보정 기능인데, 필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노출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소 어둡게 촬영되는 경우가 존재해요. 이럴 때는 역광 보정 기능을 켜시면은 이렇게 보정이 됩니다.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이게 저고요, 다음이 중, 그 다음이 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후보종이 익숙하신 분들은 어둡게 스캔해서 후보종으로 살릴 수도 있겠지만, 후보종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방출해서 빛바랜 사진도 깨끗하고 선명하게 돌려준다는 컬러 복원 기능인데요. 채도가 올라가면서 컨트라스트도 세지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다소 조절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특히나 초보자분들이 스캔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셀프 스캔한 것과 전문 현상 업체가 스캔한 것을 비교해 보면서 셀프 스캔하는 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전문 업체를 통해서 고화질로 스캔을 받은 파일이고요. 고화질이라서 약간 요금을 더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앱손 퍼펙션 V850 프로로 제가 셀프로 스캔한 파일이고요. 딱 보시면은 컨트라스트가 많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마 업체에서는 별도로 후보종 작업을 굉장히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업체에서 스캔한 사진은 3000 곱하기 2000, 그러니까 한 600만 화소 수준이고요. V850 프로로 스캔한 사진은 가로가 9070, 세로가 6047로 약 5400만 화소 정도입니다. 화소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6400 DPI라는 게 135 포맷에서는 이 정도 화소를 뽑아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일부분을 확대를 해보시면요. 확실하게 노이즈가 셀프 스캔한 게 훨씬 적어요. 이 필름은 후지 C200인데 처음 스캔 파일을 받고 나서 원래 이렇게 노이즈가 심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셀프 스캔한 걸로 보니까 확실하게 노이즈가 훨씬 적더라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또 안부 디테일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 업체가 스캔해준 사진은 거의 디테일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이게 뭐 현상소에서 쓰는 스캐너 품질이 나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보정을 너무 빡세게 하면서 디테일이 증발한 건지 몰라도요. 어쨌든 결과물 자체는 제가 받아봤을 때 별로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반면에 V850으로 스캔한 거는 머리카락 쪽 안부 디테일이 살아있죠. 약간 로그 파일 같은 느낌인데요. 앱손 스캔 드라이버에서 프로페셔널 모드를 사용하면 컬러 비트부터 톤, 커브, 언샷 마스크까지 다양한 디지털 옵션을 스캔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실버 패스트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정교한 디지털 스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화된 사진을 제가 스캔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인화된 사진을 평판 스캐너를 통해서 문서 스캔하듯이 스캔한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네거티브 필름을 6400 DPI로 스캔을 했는데요. 인화된 사진 같은 경우에 크기가 크기 때문에 6400 DPI로 설정하면 파일이 너무 크다고 스캔이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지금 1200 DPI로 스캔을 했고요. 사이즈는 대략 7000 곱하기 4700 정도 나옵니다. 뭐 한 2800만, 2900만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디테일을 보시면은 당연히 인화된 걸 스캔하는 게 훨씬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둘 다 퍼펙션 V850 프로로 스캔한 건 맞는데요. 이렇게 인화된 사진은 업체가 현상에서 스캔한 것을 토대로 인화를 한 것이고요. 그걸 또 제가 2차로 여기서 디지털 스캔을 하니까 아무래도 화질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는 업체를 통해서 고화질로 추가금을 내고 스캔한 파일이고요. 이거는 제가 셀프로 스캔한 파일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은 업체에서 스캔한 파일이 약간 살짝 크롭이 되고 뭔가 좀 비율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비율은 뭐가 똑바로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부분이 크롭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해상도를 보기에 확대를 해보시면 이 경우에도 역시나 퍼펙션 V850 프로로 셀프로 스캔한 게 해상력이 좀 더 좋습니다. 물론 컨트라스트는 낮죠. 하지만 그 바람에 안부 디테일도 더 돋보이고요. 또 문제가 업체에서 스캔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밝은 명부 쪽 디테일도 많이 죽었어요. 커튼의 재질을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저희 와이프가 입고 있는 하얀색 옷에 빛이 닿는 면을 좀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팔에 햇살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도요, 디테일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나 인화된 파일인데요. 이것도 보나마나 당연히 셀프로 스캔한 게 화질이 훨씬 우수하죠. 이 경우에는 필름이 엑타 100이기 때문에 아까 아이소 200짜리보다는 화질이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화된 사진을 스캔했을 때랑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화된 사진을 스캔한 곳에서는 가로로 줄이 지나가는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고화질로 스캔하다 보니까 그냥 봐서는 잘 보이지 않은 인화지의 특성이 스캔이 되어서 보이는 것 같고요. 스캔이 완료된 사진을 이런 노트북 모니터라든지 이렇게 태블릿 PC에서 봤을 때 특별히 퀄리티에서 모자람이 없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셀프로 스캔하는 거는 좀 귀찮긴 하죠. 먼지랑도 써야 되고 업체한테 맡기면 편하긴 합니다. 다만 업체에게 스캔을 부탁을 하면은 그때마다 매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요. 혹시라도 디지털 파일이 유실돼서 다시 스캔을 해야 되면 이런 필름을 다시 물리적으로 주고 받아야 되는 불편함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스캔해 보면서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상도도 해상도지만 사진의 색감이라든지 뭐 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때 셀프 스캔을 하면은 나만의 결과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두 롤 이렇게 작업하고 끝낼 게 아니고 필름 작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분들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남의 손을 타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실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앱손 퍼펙션 V850 프로를 사용하시면은 엑스라이트 i1 스캐너를 통해서 스캐너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므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단말기, 즉 뭐 PC나
노트북 같은 거와 이 스캐너의 컬러를 통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스캐너를 구입하는 초기 투자 비용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다만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퍼펙션 V600 포토도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 정도 저렴해서 가격대가 약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제품은 V850 프로와 거의 동일한 컨셉의 제품으로 필름 스캔에 입문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을 목표로 했다는군요. 그러다 보니 V600 포토는 V850 프로보다는 필름 스캔 장치를 적게 제공해 주고요. 해상도는 동일하게 6400dpi지만 광학 밀도가 살짝 떨어져서 3.4D max로 안부 디테일은 다소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컨슈머 레벨에서의 필름 전용 스캐너는 거의 단종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필름 스캔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평판 스캐너도 보기가 드문데 앱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필름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용, 아마추어용 두 가지 라인업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제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